원래 저는 혼자 거실에 누워서 불을 끄고 공포영화를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.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. 처음의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.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.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. 여튼 저는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 안을 살피더라고요.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더니 제 방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서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. 순간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잔뜩 굳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떨어져 다가가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꼬리를 말아버리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. 저 혼자 두고 말이죠. 여태 그런 적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나발이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나갔습니다. 그때 시각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. 집에는 아무도 없지. 강아지는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. 전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. 하지만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아서 그랬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. 여름 방학 전까지는요.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습니다.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 학생들을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시켰습니다. 그러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. 발 밑으로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무릎에 올리고 잠깐 쪽잠에 빠져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고 축축하며 쌀쌀한 느낌에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장결에 이불이라도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습니다. 솔직히 그때는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차가워진 한기가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.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.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? 전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마치 물에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로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.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라고요.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제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. 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튕기며 억지로 일어났는데
다행히 그 순간 가위에 풀린 것인지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.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꺼진 방에 불을 켰습니다.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려다본 제 배와 옆구리는 사람의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. 마치 조금 전 제 배와 옆구리를 강하게 쥐어 짜낸 것 마냥 붉은색의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기억들이 희미해졌을 때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침대가 아닌 방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게 되었습니다.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.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. 그 전철역 바닥의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마다 큰 화분들이 있었습니다. 꿈속에서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확실했지만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철의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. 헌데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도 없이 계속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. 저기요, 땡땡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될까요?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.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. 순간에 짜증을 느낀 저는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.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을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으로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.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절 꽉 눌러서 올라타더니 제 목을 사정없이 조르는 겁니다. 그러더니 여자의 얼굴이 변합니다.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처럼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얼굴의 살들은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. 꿈속이었음에도 목을 조르는 통증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면서 일어난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근데 기분 탓인지 목 주변이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었습니다.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. 다시 잠들기에는 이미 다 깨버린 상태였습니다. 전 일찍 준비해서 학교 나가자 하는 생각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꿈속의 여자가 마치 제 목을 방금 막 졸라댔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우연이겠지,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이었지만 무언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목 전체가 붉어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.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. 하지만 제 목이 붉게 변한 이유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
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몸부림치며 잔다 해도 부딪힐 곳은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.